안녕하세요. 한양대 사랑실천습관화 프로그램 행복나눔 125로 H형 미래인재대기 진행을 맡은 MBC 개그맨 그리고 사단법인 행복나눔 125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이은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에 저를 도와주실 한양대학교 재학생 이가진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H형 민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전 농심회장과 삼성인력개발원 사장을 역임하셨고 사단법인 참행복나눔운동 공동대표와 사단법인 행복나눔 125 명예회장이신 손욱 회장님 모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H형 미래인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아침형 인간 그리고 도파민형 인간 다비치형 인간 그리고 T자형 인간 등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과연 H형 미래인재는 어떤 뜻인지 궁금한데요. 이가진님은 H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한양대 학생이다 보니까 네. 한양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양대 H. 네, 그죠. 알겠습니다. 자부심이 네. 굉장하신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H하면 해운대가 떠오르는데, 아, 해운대. 네. 그냥 멀리 떠나고 싶어요. 아, 그래서. 아내 혹시 때문에. 안 네. 좋은, 아,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각 시대와 세대를 대표하는 인간형에 대한 모델은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시대가 요구해온 인재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손욱 회장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대 환경이 변화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변화합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한 우물을 파는 I형 인재가 소중한 인재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산업화 시대가 정보화 시대로 계속 진행되면서 융합과 시너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T자형 인재가 필요하게 됐죠. 아래로는 스페셜리스트, 네. 옆으로는 제너럴리스트, 융합된 인재를 뜻합니다. 이제 정보화 시대가 다시 창조 시대, 또 행복 시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인재의 인성과 인문학적 소양이 더 소중한 그런 시대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인공이라고 하는 공자가 되겠죠. 이 경우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행복 시대가 진행이 되니까 이것이 90도 회전을 해가지고 H형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해피니스의 H가 되겠죠. 행복 시대, 창조 시대를 뜻합니다. 크게 20세기는 성공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행복 시대다. 행복 시대에 맞는 창조적 인재상이 바로 H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각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를 지금 알아봤는데요. 성공의 시대와 더불어 행복의 시대가 대두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 필요한 건 또 H형 인재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여기서 잠깐 제가 그 질문을 좀 하나 드리자면 H하고 성공 나오고 행복 나오고 그랬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좀 맞춰서 이가진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셨는지. 아, 저는, 어린 시절 그런 질문을 받았더라면 뭐 친구들과 여행 이런 거를 말씀드렸을 텐데 요즘 감사일기 이렇게 쓰면서 좀 사소한 곳에서 오는 행복을 많이 생각을 하다가 네. 방금 딱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 그 어릴 적에 토요일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딱 떴는데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어머니께서 요리하고 계시는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딱 그 순간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몇 살 때인데요? 그건 초등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 네, 그때가 초등학생. 행복이었구나. 행복감을 느끼는 네. 뭐가 행복할까 생각했더니 그때가 떠올랐군요. 네네네. 네. 야. 아이유 노래랑 가사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아, 어떤 노래? 가을 아침인가요? 가을 아침 어떻게 부르는 거죠? 가을 아침 떴더니 오빠만 둥기둥기 뭐 기타 치고 있고 그죠? 아, 네. 있던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네, 네, 저도 잘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욱 회장님은 언제가 또 가장 행복하셨는지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예, 저는 이 행복 운동을 10년 정도 해왔는데요. 네.
어디서 만났을 때, 덕분에 행복해졌습니다. 아, 덕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네. 덕분에 닭살 부부가 됐습니다. 가정의 행복해진 이야기를 듣고 개인의 행복한 얘기를 들으면 그때 정말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아, 그렇군요. 두 분의 또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네. 저도 행복에 대해서 저 언제 행복했냐면 저는 아내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앞에서는 앞에서는 시끄러워요. 저요? 네. 자, 두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H형 미래 인재에 대해서 행복 시대에 맞춰서 들어봐야 될 텐데요. 자, 네, 그러면 행복의 시대에 맞추어서 H형 미래 인재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H형 인재를 아까 이 해피니스 리더, 그러니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리더를 뜻합니다. 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행복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이웃과 삶터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리더. 이 바로 이 H형 리더의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해피 우리라고 하자. 해피. 라고 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해피 우리, 행복한 우리라는 거죠. 네.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라는 말을 URI라고 읽으면 네. 너가 나고 내가 너고 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네.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애기, 애타, 이타심의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피우리로 이루어진 세상을 저는 홍익인간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모두 다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홍익인간 정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현하는 것이 바로 해피우리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모두가 해피니스 리더가 된다면 그 꿈을 이룰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리더십인가? 모두가 이 명령을 따르는 수직적 리더십이 아니고 수평적, 모두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호리존탈 리더십. 그리고 휴먼 리더십. 이게 뭐냐면 인간은 존중이 가장 필요하죠. 각자 가지고 있는 정말 남다르게 가지고 태어난 각자의 역량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휴먼 리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를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네. 미국에서 긍정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긍정 심리가 축적돼 나가는 것을 긍정 심리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 심리 자본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일에 이 희망을 갖는다. 호프를 갖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자기 자신감이 생겨요. 자기 효능감, 에피커시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위기, 고난을 당해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리실리언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보는 옵티미즘. 그래서 이 두 문자 HERO를 딱 따보면 히어로가 되잖아요. 네. 사람은 누구나 다 타고난 잠재되어 있는 마음속에 정말 훌륭한 히어로들, 영웅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영웅을 깨우는 것이 바로 이 H형 인재의 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태어난 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리더가 되자. 그것이 이 H형 인재의 목표입니다. 네. 네, 말씀 중에 저는 이제 애기 애타 이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뭐 남을 사랑하라.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신데 너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고 다 같이 사랑하는 뭐 우리 행복한 우리 뭐 이런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가진님은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나요? 저는 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마음속 영웅이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마음속 영웅. 예, 네. 예, 예. 왜냐면 그 아까 말씀하실 때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영웅을 내재하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걸 깨우는 것이 H형 인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우리가 미래 H형 인재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서 뭔가 머릿속에 딱 박히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네네. 얼마나 감동적이면 삐전을 이렇게. 그러게요. 픽사리가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 히어로가 기억에 남는다. 네. 네. 지금 뭐 각기 더 다른 부분이 기억에 남지만 사실 모든 것이 이제 H형 미래 인재의 덕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덕목들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와 나눔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손욱 회장님께 더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H형 인재가 되려고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가 감사를 체질화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어떨 때 행복해지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 전두엽에 이 행복 호르몬이 들어있는데 착한 일을 하면 이 호르몬이 나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잠시 기쁘지만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1억 원이 어디서 생겨도 잠시 기쁘지만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착한 일을 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들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부자리 방 청소 탁 하고 네. 엄마 도와드릴 거 없어요? 마루 닦을까? 아빠 구두 닦을까? 심부름 할 거 없어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거죠. 그 이웃 사랑하기를 너 몸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가족들이죠. 가족이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해보자. 이게 일선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일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나는 뭐 돈이 없어서 착한 일을 할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죄칠시라고 석가모니 말씀이 있어요. 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7가지가 된다고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맞아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내 힘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기도 하고 네. 내가 앉아있는 좌석을 양보하기도 하고 이게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 나눔을 실천하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매일 한 가지씩 하자. 그 다음에 또 이웃을 위해서 하자. 일터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되면 이 온 세상이 행복해지겠죠. 네. 그런데 이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상대방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서 착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감사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라고 하죠. 네. 50가지 미덕을 얘기하지만 그 바탕에 감사가 깔려 있습니다. 예, 감사 운동을 해보면 하루에 5가지 쓰자 그러면 저걸 어떻게 써? 한 가지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데 3주를 열심히 쓰면은 저절로 쓰게 돼요. 그래서 3주에 습관화라고 하죠. 근데 만일에 3개월 또 100일 동안 계속 쓰게 되면은 감사를 안 쓰고는 잠이 안 와.
여러분들 양치 안 하면 뭔가 빠진 것 같아서 꼭 양치해야 되겠죠? 네, 네, 꿉꿉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양치를 하루에 3번 하듯이 이 감사를 매일 5가지를 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탈무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타고로 같은 분도 감사의 분량이 꼭 행복의 분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네. 거예요. 그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우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가지 이 감사와 이 착한 일, 선행의 행복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근데 리더로서 이제 거대한 조직과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열린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열린 소통. 마음을 열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이 인간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 그 창의력이 살아난다고 그래요. 그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 토론까지 해서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면 정말 이 행복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손욱 회장님께서 지금 나눔과 감사, 소통, 토론 얘기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우리 감사 부분에 있어서 이가진 님이 감사 얘기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정보에 의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마치 짠듯이 준비했죠. 네. 이거는 제가 그동안 100일 동안 좀 쓴 감사일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지금도 물론 개인적으로 다이어리를 구비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쓰면서 가장 느꼈던 게 처음 어떤 하루는 엄청 단조롭게 하루가 그냥 지나가던 날이었는데 이 감사일기를 자기 전에 쓰면서 정말 그냥 말로만 들었던 감사를 하면 행복해진대 이런 말로만 사실 들었었는데 그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쓰는데 그날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은 그냥 감사한 일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선행을 적는 칸도 있어서 선행을 하루에 하나씩 적어갔는데 이 선행을 적을 거리가 없는 날에도 선행이 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선행을 찾아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그런 시기에 썼던 책이었어요. 네네. 선행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네. 왠지 모르게 선행 안 한 날에도 이것 때문에 이거 채우려고 지금 선행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결과는 좋아요. 네, 결과는 그죠? 좋죠. 약간 강박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네, 선행 어쨌든 감사. 좋습니다. 어쨌든 이 감사 노트로 인해서 나의 행동과 뭐 생각들이 변화가 됐다. 네. 네. 예전 감사 쓰기 전과 후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잠깐만 조금만 좀 말씀을 좀 해줄 수 있나요? 변화 네. 있다면 조금 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네. 그 점이 좀 변화가 상황을 됐죠.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네. 네, 이게 감사일기 효과가 굉장하네요. 네. 자, 손욱 회장님께서는 이제 평소에도 이제 이런 뭐 감사, 뭐 나눔, 뭐 이런 걸 설명해 주실 때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세종대왕과 H형 미래 인재에 대한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종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제가 삼성에 이제 근무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았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새로운 그 변화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회사가 창조적인 회사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창조적인 변화를 못 하고 과거의 이제 문화에 젖어 있었죠. 네. 그랬을 때 삼성도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위기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삼성 신경영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문화 혁신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과제가 창의의 삼성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나라를 만들지, 회사를 만들지 이런 이제 숙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네. 어느 날 세종대왕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됐어요. 아, 한국과학사라고 하는 책에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한 6,000년 가까운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과학기술 업적 가운데서 거의 40%가 세종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3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전체의 40%를 네. 차지할 정도로 아주 창조적인 그런 기술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지? 세종이 했던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연구하시는 전상훈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 어른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세종이 어떻게 했는지를 연구를 해서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삼성 SDI 사장으로 가면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게 된 거죠. 논문 한 편이니까 굉장히 두꺼운 양이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쭉 이제 추려서 보니까 결국 딱 세 가지가 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세종은 항상 이 나눔을 실천을 해요. 그 어떤 나눔을 하냐면 세종은 이제 그 여기에 미래 비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이 세종은 항상 온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치면 생생지락이라고 하는데 이 생지락이라고 하는 건 생이라는 건 생업,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락은 즐겁다는 뜻이죠. 일의 즐거움, 생업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 온 백성이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그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세종은 그 솔선수범해서 백성을 돕는 일에 항상 앞장서서 나가서 솔선수범을 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는 나는 백성이 행복하게 바라고 백성이 잘할 수 있도록 나는 돕는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성을 쳐다보니까 99%가 농민들이죠. 그 농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농사 수확이 많이 나와도 풍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사 기술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농사 기술을 개발해갖고 나눠주고 농민들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의학을 개발해가지고 또 의료 기술들을 나눠주고 그 약초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모두 알려주고 그 농민들이 그 여진족이고 외국가 쳐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걸 국방력이 튼튼해야 되겠어. 백성을 보호해야지. 그래서 무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신기점 같은 세계 최초의 로켓이 개발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종이 만들었던 한글도 백성들이 뜻을 펴야 되는데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10%도 몰라. 그러니까 쉽게 배우는 글을 만들자. 나눠주려고 한 거죠. 그리고 해시계를 또 만들어갖고 온 동네마다 다 설치를 했어요. 시간이라는 게 옛날에는 권력이었어요. 누가 종을 치고 모여 그러면 모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알려주니까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해요? 서로 시간 약속을 하고 함께 나눠서 일하고 모여서 일하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시간이라는 권력, 이 법의 권력, 또는 글자의 권력 이런 걸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창의적으로 활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수많은 과학기술을 개발했는데 세종 때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이 개발됐는지 일본의 이 학자가 50년 단위로 노벨상급의
과학기술을 전 세계에서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세종이 계셨던 그 50년간을 통계를 내보니까 모든 전 세계 과학기술 가운데 47%가 조선 거였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고 노벨상에 22% 가져간다고 굉장히 놀라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세종 때 47%가 우리 거였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세종처럼 하면 되겠어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미래비전 솔선수범 하향원종의 그 바탕에 있는 것이 뭘까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눔이라는 거, 배려한다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딱 있었고 두 번째는 항상 칭찬을 해요. 세종실록을 쭉 읽어보면 항상 칭찬하고 상 주고 칭찬하고 상 주고 하지 꾸짖고 야단치는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칭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토론, 경연이라고 하는 이 토론을 1898회를 해요. 그 왕실 토론회죠.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세종 때는 놀랍게 매주 한 번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32년 동안 1898회를 하는데 하는 방식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한국 사람들은 마음 열고 토론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된 책을 읽어요. 내용을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해요. 그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토론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이 잘했다 못했다 그 비난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열이 오르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 조선의 문제를 끌어내놓고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 때는 정말 열린 토론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린 토론 문화의 칭찬에 나눔이 합쳐져서 가장 창의적인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삼성 SDI 사장, 기술원 원장, 농심위 회장 이런 거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다 그런 대로 되는데 칭찬은 잘 안 돼요. 칭찬이 잘 안 돼요. 칭찬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에 한 1, 2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변화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직은 1년 좀 지나면은 정말 그 형식적이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칭찬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칭찬이 일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이 농심에 가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감사하는 체질이 돼야 비로소 칭찬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농심에서 작은 그 창고가 있었어요. 하치장이죠. 그 인원도 얼마 안 되는 과장이 소장으로 있었는데 거기를 방문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주 싱글벙글 신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창고라는 데는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고 매일 들어 싣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렵죠. 예. 그죠. 즐거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신바람 나게 일을 하지?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물어보고 관찰해보고 하니까 거기에 소장을 하시는 분이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매일매일 그 무난하게 일을 잘 해줘도 감사하고 심지어 이웃들에게도 화물들에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끄러운데도 그렇게 참아주니까 감사하고 가족들이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 가족이 또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게 되고 감사의 표시로 가족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감사를 깨달아가지고 이 내용을 나눔과 이 열린 토론, 독서 토론과 그리고 칭찬이 아닌 감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그 창조적 그 인재가 되고 창조적 리더가 되고 또 앞으로 운영할 이 가정을 창조적으로 만들고 조직을 창조적으로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요 세 가지를 하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까지 한 20년 실천을 해보니까 정말 잘 들어맞아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들여다 보니까 사실 그 밑바닥에 세종의 그 리더십 또는 세종의 활동의 모든 근간에 뭐가 깔려 있는 거 아니? 홍익인간의 이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넓을 홍, 보탤 익, 사람인, 사이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눔을 실천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네. 행복해지겠죠. 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고조선은 동방예의지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래서 타고르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동방의 등불, 동방의 황금시대 등불이었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 홍익인간의 세상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교육법 제1조 목적에 이 홍익인간 정신이 들어있고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기본 정신이 홍익인간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새로운 21세기 행복 시대야말로 이런 홍익인간 정신을 살리는 애치형 리더들이 많이 태어나가지고 이 행복했던 그런 시대를 재현해서 세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뭐 좀 시작부터 각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뭐 나눔, 그리고 감사, 배려, 그리고 세종대왕 또 얘기까지 또 남았는데, 오늘 얘기 전체로 한번 정리를 해서 H형 인재가 무엇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리더를 키워야 될까요? 변화를 선도하려고 그러면 4%의 핵심 인재가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4%가 바뀌면 전체가 바꿔지는 거죠. 우리 이 나라에 정말 행복한 사회를 이끌어갈 그 H형 인재가 4%가 태어나면 이 4%가 어느 틈엔지 이 나라 전체를 바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가치 창조의 그 창조성 그리고 지식의 생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나눔이라고 말씀드렸고 나눔을 하려고 그러면 감사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열린 소통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끌고 가는 리더십이 바로 이 세종대왕의 리더십이고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홍익인간 정신을 함께 하면은 우리가 머지않아서 정말 이 새로운 시대에 행복한 나라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오늘 강의를 듣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닌 거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실 거죠. 네.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실 거죠. 네. 그 나라를 행복하게 만드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소중한 그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20하루, 3주를 쓰면 습관이 되고 100일을 쓰면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서 정말 여러분도 놀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영웅 HRO가 발현이 돼서 여러분이 기적으로 느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인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모두가 이렇게 성공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손욱 회장님 그리고 이가진님과 함께 한양대 사랑실천 습관화 프로그램 중 행복나눔 125로 H형 미래 인재 되기 첫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말로 또는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H형 미래 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가 이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숙제요. 네, 아까 말씀드린 H형 그 인재 얘기를 드렸을 때
그 해피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애기애타고 홍익인간 정신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피울이라는 이름에 감사와 선행을 기록하는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 그래서? 그 노트가 바로 제 뒤에 아, 있거든요. 예. 네, 자, 이것도 마치 준비된 것처럼. 준비됐죠. 그럼요. 이거 아까부터 끌고 싶어가지고. 막 근질근질 네, 하셨구나. 이렇게 노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를 여러분들은 꼭 그 100일 동안 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주를 쓰면 스스로 내가 변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고 100일 동안 다 쓰고 나면 주변에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100일 동안 써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이 책을 완성하는 날 뭐가 됩니까? H형 미래인지의 체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꿈꾸는 그런 미래, 행복한 미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인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 그죠? 네, 행복 나눔 125로 H형 미래 인재 되기.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손욱 회장님, 그리고 이가진 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인사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